시간이 갈수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비장의 카드로서의 역할이 조금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그리고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하면은 한덕수 카드는 별다른 폭발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취가 중요한데 선거관리자로서 그리고 요사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위기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무소속 출마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건 며칠 안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또는 이준석 후보를 끼운 3자 대결에서 아주 크게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표차로 환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약 500만 표 차이 정도로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500만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모델 중에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게 있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그리고 정동영, 이회창 이 3자 대결에서 당선자 이명박 그리고 낙선자 2위 낙선자 정동영 사이의 표차가 530만 표 차이였습니다. 그 모델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이른바 2+2 재무 담당 장관, 통상 담당 장관 협의에서 회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인데 이게 마무리되는 시간이 중요한데 대충 7월 8일 이전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 며칠 안으로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출마한다 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의 공통점이 한덕수 카드가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군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앞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23일,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가상 대결을 보면은 한덕수 카드의 그 어떤 무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 대결입니다. 근데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이 1대1로 붙는다고 할 때의 가상 대결입니다.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56%, 김문수 35%입니다. 그 차이는 21%포인트입니다. 이재명과 안철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52%, 안철수 35%입니다. 그 차이는 17%포인트입니다. 17%. 이재명, 한동훈 대결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52%, 한동훈 36%입니다. 그 차이는 16%포인트입니다. 16%포인트.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대결하면은 이재명 52%, 홍준표 38%, 그 차이는 14%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한덕수 대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53%, 한덕수 38%입니다. 그 차이는 15%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입니다. 이 15%포인트를
표차로 환산하면은 한 400만 표 되겠습니다. 400만 표. 큰 차이죠. 이재명, 김문수 56대 35, 이재명, 안철수 52대 35, 이재명, 한동훈 52대 36, 이재명, 홍준표 52대 38, 이재명, 한덕수 53대 38. 이렇게 되니까 이 격차가 적을 경우에는 14%, 많을 경우에는 21%입니다. 홍준표, 이재명 붙었을 때 가장 격차가 좁은 것으로 나오고,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은 예상한 대로 이재명, 김문수 될 때 21%포인트 차이로 지는 걸로 나옵니다. 21%포인트면 이거 500만 표 차쯤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1대1이 아니라 3자 대결, 즉 이준석 후보까지 끼워서 3자 대결로 가상 대결을 붙여보았더니 역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상 대결을 해보았습니다. 즉 이재명, 이준석 그리고 한덕수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 49%, 한덕수 29%, 그 격차가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7%로 나옵니다. 또 다른 가상 대결, 이재명,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붙였더니 이재명 48%, 홍준표 28%, 이준석 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해보니까 이재명 49%, 김문수 26%, 이준석 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붙이면 이재명 48%, 한동훈 22%, 이준석 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끼우면은 이재명 48%, 안철수 21%, 이준석 7%로 나타났습니다. 즉 3자 대결에서는 오히려 1위와 2위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3자 대결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민의 힘 후보가 이렇게 붙어도 저렇게 붙어도 이재명 후보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 아니면은 선거판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고착이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고착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의 선택은 뭘까요? 이때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국 당당하게 질 것이냐, 더럽게 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진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허무한 낙관론으로 접근하면은 더럽게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어차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더라도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걸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이번 경선 후보를 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조건은 지켜야 되겠죠. 윤석열의 위헌 또는 무도한, 무법한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후보로 결정되면은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즉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반대는 그러니까 친윤 노선을 걸었던 사람, 친윤석열 노선을 걸었던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과의 대결 구도로 가버리면은 그 족이
대선은 하나마나한 대선이고 그 조기 대선은 결국 또다시 윤석열을 심판하는 구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공격은 하지도 못하고 방어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4명이 뽑혔는데 2대2로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재밌어요. 민주당보다 여기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경선판이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나오는 주제가 너무나 약해가지고 지금 어떤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이 긴박한 느낌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박한 느낌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의 정신을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뽑히는 것, 그 다음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독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라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공식 당대표로 뽑힌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 가면은 한덕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은 물이 빠진 수영장으로 그냥 다이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 빠진 바다에 드러난 수영장으로 다이빙을 하면 다치지 않습니까? 원래 한덕수 카드가 거론된 것은 윤석열 세력이 도저히 기존 후보로는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윤석열 권한대행을 유혹한 것 또는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본인은 결심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근데 이게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저 국민의힘 경선은 일종의 마이너리그 경선이고 본 게임은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니까 긴장감이 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정적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점점 이 수영장의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바닥이 드러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도 다이빙을 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말려야 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